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3년 지방직 정보보호론 해설 강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데이터의 위변조 방어하는 기술. 여러분 위변조니까 이 전달되는 데이터가 절대로 남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데이터 자체가 수정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고 정확하고 완전한 형태를 띠면 된다. 여러분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무결성.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인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넓은 의미의 무결성 안에 들어가 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UDP 헤더 포맷.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여러분 시험 볼 때쯤 되면 여러분 헤더는 TCP, UDP, IP 버전 4, 버전 6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UDP는 비연결형이고 순서 제어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죠?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순서 번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스 포트 번호, 목적지 포트 번호, 전체 길이 토탈 랭스 들어가고 체크썸 들어가요. 체크썸은 선택적.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3번. 논리폭탄. 여러분, 논리폭탄은 좀 의미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약간 프로그램 되어 있는 부분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 땐, 내가 그 회사에, 관리자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잘렸다. 그럼 여러분 내가 나오면서 슬쩍 바꾸고 나올까? 날짜가 되면 아니면 뭐 코드 상에서 뭘 만족하면 지워지거나 이동하거나 권한이 바뀌도록.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뭔가를 조작하고 나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일종의 여러분 침입자에 의해서 악성 소프트웨어에 삽입된 코드. 사전에 정의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조건이 충족되면 의도한 동작이 트리거 됩니다. 수행해 줍니다. 여러분 연계돼서 연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여러분 1번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돼서 여러분 웬만하면 다 동의 없이 깔리는데 저 키워드가 들어가면 스파이웨어로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스파이웨어. 여러분 3번. 사용자가 키보드로 PC에 입력하는 내용을 몰래 가로채겠습니다. 키, 스트로크. 그래서 우리는 가상 키보드를 써야죠. 그죠? 키보드 보안이 완벽하게 프로그램이 또 깔려져 있든가 아니면 가상 키보드를 쓰든가. 자, 여러분 4번. 공격자가 언제든지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비밀 통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여러분 이 비밀 통로는 뭐 백도어, 트랩도어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 통로를 물어보는 거 이외에 유지시켜주는 일련의 프로그램 집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약간은 루트킷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비밀 통로 자체는 여러분 인증 없이 들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어쨌거나 백도어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럴 거면 그냥 본인 아이디로 들어가면 되죠. 근데 약간 관리자 권한으로 권한 상승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백도어 유지하고요. 자, 그러면서 그 부분을 숨겨놓고 유지하겠다. 그럼 여러분 루트키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2번. 어쨌거나 2번. 자, 4번.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아닌 거. 자, 여러분 다 푸셨을 겁니다. 그죠? 이 CC는 타원 곡선 암호고요. 공개키 방식이에요.
공개키 방식이에요. 나머지는 시드, IDA, 리아. 시드하고 리아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IDA는 유럽. 우리 PGP 얘기할 때 많이 언급이 됐었죠. 자, 답은 2번이에요. 자, 5번. 여러분. 법 보라 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뭐 솔직하게 여러분 그렇게 맨날 어떤 거 아니 봐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해도 절대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3월 달에 아주 확 전면 개정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이거 아직은 시행된 거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이 막 자세하게 변경된 걸로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떤 부분을 건드린 거다 그 얘기는 했어요? 영상정보 처리 기기요. 옛날에는 그냥 CCTV 하나로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게 고정형이냐 이동형이냐. 왜? 여러분 하도 드론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카메라로 찍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나뉘어진 거고요. 이 영상정보 처리 기기 얘기는 여러분 이거는 정보통신망에서 해준다라기보단 항상 개인정보가 찍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3번은 어디에 들어간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법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조항을 물어본 거예요. 조항. 포함하고 있는 거. 자, 정보통신망 표준 인증 ISMS. 자,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여러분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이것 때문에 통신기반보호법으로 생각 많이 하셨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법조항이 딱 들어가 준다라는 뜻인 거고 여러분 이번에는 자료실에다 그것도 딱 올려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이유가 뭐에 있었다. 그것만 보셨어도 여러분 이런 건 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죠. 자, 답은 3번.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법 공부하실 때 세부적으로 얘네 항에 몇 명인가, 위원회 몇 명인가, 위원장은 누구를 뽑는가, 한번 임기는 몇 년이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업무를 하는가. 일단 법은요. 1조, 2조가 중요한 거고요. 각 조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법인가, 정의가 되어 있는가 알고 계셔야죠. 그죠? 제목 일단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6번. CSRF. 여러분, OWASP 탑 10에서는 빠졌어요. 빠진 지 꽤 됐어요. 하지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들어가 주는 거고, 여러분, 얘는 요청을 위조하는 거야. 크로스 사이트에. 요청을 위조하는. 내가 한 요청이 아니다 이거예요. 공격자가 대신한 요청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요청이라는 말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갑니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옵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가야죠. 이게 가장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과 완벽하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얘는 요청 메소드를 위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위조해서 클라이언트 인척하는 공격자가 또는 클라이언트가 공격자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동작을 요청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방향이 서버. 사용자가 자신의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 여러분 뭐 삭제, 송금, 등록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자, 특정 웹사이트에 요청하게 하는 공격. 사용자의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를 웬만하면 믿어요. 특별한 인증 없이 요청하는 거 해준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의 권한을 도용하려는 거다. 3번 보세요.
사용자에게 전달된 데이터의 악성 스크립트가 여러분 누구한테 갔대? 사용자한테 갔대요. 자,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면서 이게 다르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위치가 사용자 위치에서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려면 요청이 간 게 아니다 이거죠. 뭔가의 페이지가 어디로 온 거예요? 브라우저로 온 거예요.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행한다라는 뜻이고요. 이 악성 스크립트는 공격자가 이미 웹서버에 구현해 놓은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 웹서버에 올려놨어요. 검사를 안 하는 취약점인 거죠. 검사를 안 하는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서버 측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URL에 미리 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버 측에다 저장을 해놨다. 저장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URL에 미리 삽입해놨다. 반사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빼버리고 어디에서 실행된다라는 걸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여러분 이거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방향이 달라요. 자, 저장해놓고 이쪽에서 여러분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니까 저장 또는 반사. 자, 답은 3번. 세션별, 사용자별로 구별 가능한 임의의 토큰을 추가하도록 해서 서버가 정상적인 요청과 비정상적인 요청을 제대로 구분을 해줘야 된다. 이게 대책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죠?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7번. 터널 모드를 이용한 VPN. 터널 모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IPsek은 항상 공부하고 들어가셨으니까. 인터넷상에서 양측 호스트의 IP 주소를 숨겨요. 그쵸? 숨기죠. 왜? 호스트의 IP 주소는 오리지널 IP 헤더에서 안쪽에 보호되는 영역으로 들어가요. 새로운 IP 헤더에 VPN 라우터 또는 IPsec 게이트웨이. 그죠? 보안 게이트웨이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위치가 지금 비슷할 뿐인 거죠. 그죠? 자, 여러분 IP 주소를 넣겠다. 넣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 모드의 new IP 헤더는 오리지널 IP 헤더의 주소랑 완전히 달라야 된다 그랬어요. 같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터널 모드는 새로운 IP 헤더를 추가하기 때문에 전송 모드 대비 전체 패킷이 길어져요. 그렇죠? 이건 뭐 했던 문제고. 여러분 3번 ESP는 원래 IP 패킷 전부와 원래 IP 패킷 앞뒤로 붙는 헤더, 트레일러 모두 암호화한다. 아니지 여러분. 이거 여러 번 했잖아요. 맨날 순서. 헤더는 암호화 안 돼요 여러분. 헤더는 암호화 안 돼요. 트레일러는 패딩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암호화가 돼줘야 되는 것이고. 자, 답은 3번. ESP 인증 데이터는 패킷 맨 뒤에 추가가 되죠. 터널 모드의 경우 인증은 목적지 게이트웨이에서 이루어진다. 왜? 거기서 풀러볼 테니까. 맨 마지막이니까. 맨 끝에 붙어져 있으니까. 자, 여러분 터널 모드의 목적지에서 new IP 헤더에 들어가 있는 목적지에서 인증한다라는 뜻이야. 자,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여러분 8번 이것도 전자서명법. 여러분 이거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카카오, 네이버, 토스, 신한은행, 국민은행 여러분 이런 데가 여러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예요. 내가 할게요. 이래가지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평가받았을 거 아니에요. 심사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인증사업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법인. 여러분, 이건 핵심 테마에도 뽑아드렸어요. 법인. 응? 일반 회사가 들어가려면 여러분, 법인. 공공기관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문제를 잘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긴 알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잘된 거 이거 공부한 사람 제대로 뽑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인정을 받으려면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먼저 받아야 된다. 그죠? 의뢰를 하고 신청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돼요. 평가기관은 평가를 신청한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인정기관에 제출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 나와. 전자서명법이 여러분 우리 공인인증서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많이 빠지면서 사실상은 이 부분 얘기가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응.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1번. 문제 잘 냈는데 이게 막 반복적으로 나오기에는 자, 9번. 이것도 여러분 우리 뭐 항상 했던 거죠. 그죠? 자, 9번 보시면 위험평가 접근 방법 옳지 않은 거. 그냥 길 뿐이에요. 여러분 문제 길게 그냥 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기준선 접근법, 비정형 접근법, 상세 위험 분석. 항상 의미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거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기준선 접근법. 이거는 조금 특화된 부분이라 좀 자세하게 자산도 뽑고 취약점도 따져보고 위협도 계산해서 제대로 위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상세 위험 분석.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객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특별한 거에 어떤 사람의 경험을 조금 더 가져다 쓰고 싶다. 그럼 더하기. 비정형도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기준선이랑 상세 위험 분석만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비정형도 섞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4번은 문제 자체에 뭐가 없다. 상세 위험 분석을 제외한.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제외할 거면 비정형을 제외하세요. 근데 제외하는 거 없어요. 제외하는 거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 기준이랑 상세를 뭐 많이 얘기하는 것 뿐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앞에 3개를 섞어서 쓰는 거예요. 아시겠지? 앞에 3개를 섞어서 쓰는 거예요. 포함한. 자, 기준 접근법, 비정형 접근법 3가지를 다 조합한 거. 저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통제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준선 접근법을 먼저 쓰고 후닥후닥.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세 위험 분석을 할 수도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정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못 믿겠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라는 게 적은 비용, 적절한 시간으로 꽤나 정확한 위험 계산을 해보고 싶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복합접근법이에요. 자, 답은 4번. 여러분, 이거 맞췄어야 되는데 10번은 이 영역 관리체계 수립 운영 4개 분야 16개. 근데 여러분 그 4개 분야에 요거 나오기 전에 운영 나오고 점검 및 개선. 여러분 정책, 조직, 자산 관리는 보호대책으로 들어가야죠. 그죠? 자, 여러분 관리체계 수립이 아니에요. 첫 번째 영역이 아니라 보호대책 요구로 들어가야 돼요. 요구 단계로.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1번. 국가직 그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국가직의 네트워크 보안이었나? OTP 토큰. 여러분 요거는 갖고 다녀야 돼요. 소유 기반. 요거 2개 들어가는 건 생체 기반이 돼주는 거고 여러분 소유 기반으로 답 3번. 12번 서비스 거부 공격에 해당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다 맞추실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발신자 IP랑 목적지 IP 값을 똑같이 만들었다. 랜드 공격하겠다라는 뜻인 거고요. 랜드 공격은 서비스 거부에 들어가죠. 그죠? 아마 2, 3, 4는 읽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 답 1번 랜드 공격이고요. 여러분 2번
공격 대상에게 실제 DNS 서버보다 빨리 거짓 응답을 보낼 거예요. 항상 스니핑하고 있었나 봐요. 그죠? 자, 공격 대상이 잘못된 IP 주소로 웹 접속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DNS 스푸핑. 스니핑을 이용한 DNS 스푸핑. 캐시 포이즈닝은 아니에요. 여러분, 서버의 캐시를 고쳤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간에 먼저 가짜 정보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3번. 랜상에서 서버랑 클라이언트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 위조. 둘 사이의 패킷이 일단 어디로 먼저? 공격자한테 먼저 전달되도록.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공격자가 먼저 앉아가지고 딱 절취해서 먼저 보고 전달해 준다라는 뜻이죠. 중간자 공격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ARP 스푸핑. 자, 여러분 4번 네트워크 공격. 계층에서 공격 시스템을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또 다른 라우터라고 속임으로써 어떻게 속여요? 제어 메시지 보내서 속이죠. 원래는 속이려는 의도 아니죠, 여러분. 도와주려고. ICMP 리다이렉트. ICMP 스푸핑으로 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다 스푸핑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무슨 스푸핑 빼고. IP 스푸핑 빼고. 왜? IP 스푸핑은 거의 서비스 거부 공격에서 쓰이니까. 여기 뭐 한 거야? 이거 IP 스푸핑 한 거잖아요, 여러분. IP 주소를 위조한 거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서비스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문제를 되게 의도적으로 잘 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랜드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지. 자, 1번이에요. 자, 13번. 여러분. 처리가 다 끝났잖아요? 무조건 지워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다룬 데 있어서 수집을 해서 처리를 했고 썼어요. 사용을 했어요. 다음에 또 써야지 하고 놔둬놓는 건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왜? 다음에 또 쓸 땐 또 수집하면 되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도 48조에서 나 여기까지 안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침해 사고의 원인 분석 옳지 않은 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운영하는 자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고 대응 복구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맞죠, 여러분? 남이 원인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만약에 이제 APT 공격 같은 거 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하면 범칙금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벌금이. 그럼 이 공격 당했다는 외부에서 경찰이 우르르 와가지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조사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가를.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스스로 방지를 위해서 확산 방지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분석, 요 내용, 대책을 마련해서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자, 여러분 3번. 왜 저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해야만 한다냐, 할 수 있다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야. 자, 여러분 3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침해 사고 원인 분석, 대책 마련을 위해서 필요하면 제공자에게 로그,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접근을 했었는가 이런 것들은 다 기록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4번 보세요. 민관 합동조사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재발 방지 목적으로 분석이 끝난 후에도 삭제.
보존 안 합니다. 보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여러분을 이해시키는 듯한 문장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게 언제든지 뭐 비슷한 상황이다. 그래서 재발 방지 우리 이 회사의 예도 갖고 있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무조건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죠? 자,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폐기. 지우셔야 합니다. 자, 답은 4번. 14번. 여러분. 제일 잘 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세요. 이게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주문정보, 지불정보 보호. SET의 이중서명. 소비자가 상점한테 보내고 상점이 금융기관으로 전달을 해요. 뭐만 확인하고 상점은 주문정보만 확인하고 여러분 지불정보는 금융기관이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이중서명을 검증할 때 그때 필요하지 않은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소비자 공개키 개인키 갖고 있어요. 소비자는 지금 여러분 출발지야. 완전 출발지. 전달자가 아니라고요. 지금 소비자가 만들 거예요. 나 어떤 물건 주문할 거예요. 지불정보. 여러분 뭐 했으면 좋겠어? 주문정보는 누구만 보고? 상점만 보고. 지불정보는 누구만 보고? 은행만 보고. 금융기관만 보고. 근데 둘 다 보는 건 보는 거다 이거예요. 각자 보려면 여러분 각자의 공개키로 여러분 뭐 하면 된다? 암호화시켜서 보내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공개키를 얻어서 암호화를 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 중간에서 약간 위조하는 애가 생길 수가 있어서 약간 방법을 다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개인키와 공개키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소비자의 공개키는 누구로도 전달하고 상점한테도 보내고요. 금융기관한테도 전달을 해줘야 돼요. 왜? 얘가 이 개인키로 뭐를 할 거니까 서명을 만들 거예요. 서명을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자, 주문정보, 지불정보. 일단 암호화하기 전에요. 주문정보의 해시를 구해요. 자, 지불정보도 해시 구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함께 그냥 같이 각자 보낸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지만 이걸 묶어놓는 이유는 여기에다 서명하려고요. 이게 검증 정보예요. 해시가 들어간 건 무결성 체크하도록. 무결성 체크하도록. 자, 여기에 뭐가 전자서명 붙을 거예요. 소비자 개인키로 만든 개인키로 생성한 전자서명. 자, 그리고 여러분 주문 정보는요. 주문 정보는 암호화해야죠. 암호화해야죠. 누구랑? 여러분 이 주문 정보는 누구한테 안 보여줘야 돼? 금융기관한테 안 보여줘야 돼요. 암호화 시킨 게 딱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암호화를 시킬 거예요. 무엇으로? 상점의 공개키로. 상점만 봤으면 좋겠네.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 상점의 공개키로 암호화 시킬 거예요.
이렇게 할까? 인크립션이라고 쓸게요. 그럼 여러분 지불 정보는 금융기관의 공개키로 지불 정보 아니에요. 암호하는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의 공개키를 여러분 누구나 다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 소비자가 지금 보내면서 하이브리드 하겠다고요. 세션키 만들어서 그 세션키를 금융기관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보낼 거예요. 아시겠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지불 정보는 여러분 세션키 자, 지불 정보는 세션키 지금 만든 거 암호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세션 키도 같이 암호화 시켜야겠다. 자, 여러분 플러스 요렇게 5개가 가요. 금융기관 공개키. 그럼 여러분 이거하고는 하이브리드 방식. 상점한테 전달은 되지만 상점이 이걸 보진 못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왜? 금융기관에 개인키가 없으니까. 자, 그럼 상점은 일단 여러분 상점에서 우선 뭘 풀어요? 이거. 상점 공개키로 주문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개인키로 풀겠죠? 주문 정보. 복호화해서 자, 얘가 하는 행동. 여러분 이 주문 정보를 얻었으니까 주문 정보에 해시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왜 구하는? 주문에 대한 해시를 새롭게 구한 거예요. 새롭게 구한 거예요. 왜? 자, 여러분 이게 묶여져서 오는 거면 다 낱개로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요 값과 지금 요 값이 다이렉트로 비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전자서명 검증하기 전에요. 주문 내용이 같은가? 주문 자체에 대한 무결성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여러분 이 한 덩어리가 맞잖아요. 자, 여러분 얘가 뭘 계산해 보느냐? 이건 절대로 안 건드려요. 그냥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자기가 계산한 걸로 이렇게 할게요. 바꿔서 무엇을 만든다? 여러분 이 값하고 이 전자서명을 무엇으로 복호화해요? 소비자 공개키로. 그럼 뭐가 나와요? 이 내용이 나오겠지? 자, 해놓고 전체적으로 같은가? 비교하면 여러분 여기서는 그럼 뭘 얻게 되는 거야? 주문 정보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는 얘가 보낸 건 맞구나. 소비자에 대한 서명 생성 사실에 대한 후임 방지가 되는 거죠. 얘가 만든 거 맞네 이렇게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전체 부인 방지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상점이
알았어요. 이거 얘가 보낸 건 맞고요. 얘 이제 부인 못하고요. 주문 내용 확인했어요. 자, 여러분 상점이 금융기관한테 전달해 줄 거예요. 복호화된 주문 정보 보내줄까요? 줄 필요 없지. 얘가 안 쓴 게 있죠, 여러분. 이거 암호화한 거 전달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전달해 주는 거 분홍이로 적을게요. 세션 키로 암호화된 지불 정보 줬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션 키 맨 마지막에 써드렸던 거 세션 키 암호화됐어요. 금융기관 공개키. 그럼 여러분 이걸로 암호화가 됐으니까 정당한 금융기관이라면 세션 키를 만들 수 있겠죠. 복호화 가능하겠죠. 복호화 되고 나면 이거 이용해서 지불 정보 확인할 수 있겠죠. 그지? 자, 그럼 지불 정보. 그럼 여러분, 제가 보내준 지불 정보와 여기에서는 주문 정보하고 확인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지불 정보 소비자가 상점한테 보냈고 상점이 그냥 넘겨준 거. 자, 여러분, 요 내용을 갖다가 이걸 곧장 보내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불 정보에 대한 해시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복화해 놓은 거랑, 응? 자, 여기서 또 다시 해시 구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지불 내용 확인. 자, 나머지 동작은 똑같아요. 이 지불 정보를 얻게 됐으니까 얘는 이제 지불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지불 정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지불 정보를 지불 정보의 해시값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얘네가 여기에서 했다면 자, 여기에서도 소비자 공개키로 복호화를 할 거예요. 검증 정보 딱 왔으니까. 그럼 저 서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통째로 다 보내준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안 건드려요. 주문 몰라요. 지금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 여기. 앞쪽에서 여러분 지금 얘가 계산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대기하고 있을 거야. 근데 서명을 검증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서명 검증이에요. 서명 검증. 자, 갔다면 이제 금융기관은 누구를 믿어요? 소비자를 믿어요. 끝이에요. 소비자는 이제 이렇게 지불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점하고 금융기관에 다 뭐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소비자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는 있어야죠. 소비자는 암호화를 한 게 아니라 서명을 만든 거니까. 우리는 암호화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전자서명을 만든 거고 상점의 공개키로는 뭘 한 거야? 진짜 기밀성, 암호화를 한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이 3번. 검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은 게 뭐냐? 여러분 검증하려면 이거 필요하죠? 소비자 공개키 필요하죠? 자, 주문 정보 해시된 값이 필요한 거지. 풀지는 않아요. 근데 지불 정보는 암호화 풀었어요. 그리고 해시값 또 계산을 한 거예요. 지불 정보 검증하려면 필요한 거고요. 자, 근데 여러분 뭐는 필요가 없어? 상점의 공개키. 상점의 공개키는 진짜 기밀성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야. 넘겨주는 게 여러분 누구한테 보내주면 된다? 소비자한테. 그치? 자, 여러분 이거 문제 되게 잘 낸 거예요. 자, 답은 3번.
자, 15번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공기키 방식을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저 공기키를 왜 쓰나?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딱 두 가지 용도예요. 암호화냐, 기밀성이냐, 아니면 서면 검증이냐. 그죠? 암호화할 땐 송신 측이 쓰는 거고요. 서면 검증은 수신 측이 쓰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근데 상점하고 금융기관은 송신자, 수신자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달자. 항상 송신자는 소비자, 수신자는 상점, 수신자는 금융기관. 이렇게 돼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5번 또 쉬운 거 나왔어요. 512 요즘 얘기 잘 안 나오더니. 자, 몇 라운드? 80라운드. 블럭 크기 1024. 답은 4번. 자, 16번. 이원봉. 여러분, 우리 맨날 했던 건데. 이거 이번에도, 그림이 흐리게 나오지만, 여러분, 일단, 지방지문 오픈할 때도 해드렸잖아요. 내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 뭐가 암호화가 되는가? 여기에서 암호화라는 이 단어하고 암호화할 때는 키가 필요한 거고요. 암호화에 들어가는 애가 누구다? 초기화 벡터를 암호화했어요. 근데 그 다음 블럭은 이 암호화된 초기화 벡터를 가져다가 또 암호화를 해요. 결론, 암호문 블럭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병렬로는 할 수 없어요. 병렬로는 할 수가 없어요. 카운트는 아니고 22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전 암호문 블럭에 나온 평문 블럭이 암호문 블럭 만들 때 이런 에러가, 이 평문 블럭의 에러가 전파가 되느냐?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암호문 블럭의 에러가 다음 블럭으로 영향을 안 준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요 에러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애가 OFB죠. 물론 초기화 벡터에서 에러 나면 어쩔 수 없죠. 에러 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건 아무 데서나 다 나는 에러 전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문 블럭에서의 에러. 전송하다가 발생한 암호문 블럭에서의 에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건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17번. 옳지 않은 거. H키, 로컬 머신, 로컬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정. 자, H키, 클래시스 루트, 파일 타입, 확정자, 연결 프로그램. 자, 커런트 유저,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설정. 다 맞았네요. 앞에 1, 2, 3이. 그럼 답은 4번이죠. 여러분, 성능 데이터 실시간 제공은 안 해요. 성능 데이터는 퍼포먼스 데이터로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안 본 부분. 5개 말고 나머지가. 자, 여러분, 성능 데이터. 커런트 컴피그 말고 여러분 이거는 퍼포먼스 데이터. 자, 물론 커런트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실행하고 있는, 우리가 커런트 유저하면 전체 계정 중에서 현재 로그인한, 그죠?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되어 있는 환경 설정 사항, 이렇게 내주는 거, 환경 컨피규레이션 얘기해 주는 거니까 컨피그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정보들을 얘기를 해주지만 실시간으로 성능을 뽑지는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얼마나 처리를 잘하고 있는가, 얼마나 응답을 하고 있는가, 몇 % 처리되고 있는가, 이런 성능에 대해서는 퍼포먼스 데이터로 들어가줘요. 자, 답은 4번. 자, 여러분 18번. 시큐어쉘, 전송계층, 서비스 아닌 거. 이건 우리 마지막 날 했는데? 아닌가? 내가 딴 데였나? 자,
여러분, 이제 막 수업이 겹치니까 막 어디서 수업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원지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논리 채널 다중화는 연결이죠, 연결. 시큐어 쉘 연결. 시큐어 쉘의 전송 계층이니까 진짜 TCP는 전송 말고 그거보다 약간 상위. 그죠? 여러분 거기서 서버 인증을 했고요. 우리 저 시큐어 쉘이 자, 여러분 프로토콜 스택 갖고 있잖아요. 사용자 인증. 연결. 여기가 여러분 다중화. 여기가 논리 채널 다중화.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전송은 김일성. 아예 이거 했어, 여러분. 내가 SSL, TLS랑 비교하면서 해줬잖아요. 무결성. 그지? 이거 쓰다 보니까 생각나네. 서버 인증. 압축은 옵션입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여러분 실제로 난이도로 따지잖아요. 이건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헷갈렸을 뿐인 거지. 만약에 틀렸다면. 여러분 난이도로 따지면 사실은 얘네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우리 여러분 다 이미 운영체제 프로그래밍에서 언급됐던 부분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요거는 해드렸는데 홈 디렉토리 이렇게 표현한 물결 모양으로 자, 홈 디렉토리 문자 안에 있는 여러분 이게 작은 따옴표냐 큰 따옴표냐 그 차이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쉘의 특수 문자를 무시하겠다. 특수 문자는 어떤 특수한 역할을 하니까 얘를 필터링해서 의미를 갖다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찍어라 이건 거죠. 여러분 무시할 때 그때는 작은 따옴표고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는 무시 안 하냐? 해요, 얘도. 큰 따옴표도 무시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듬에서 걸리는 거예요. 자, 큰 따옴표는 자, 어포스트로피 슬래시. 여러분, 역슬래시, 이거. 자, 달러, 어포스트로피, 원표시, 경로 표시. 얘를 제외한 특수문자 무시. 그럼 세미콜론은 쭉쭉쭉. 자, 여러분, 이거 파이프 이건 여러 번 언급을 했잖아요, 여러분. 앞쪽에 있는 결과가 뒤쪽으로 전달되는 파이프 개념. 자, 답은 2번.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문제를 풀고 계속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이쯤 되면 그냥 나 혼자 책 보고 나 혼자 문제 풀어봐야지. 여러분, 그게 되면은 참 좋은데, 이게 귀로 들리는 걸 무시를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20번.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이거 ISM의 세부사항 다 보셔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이건 조금, 이게 범위를 확 늘려버리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사고 예방 및 대응 분야. 요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두 번째, 보호대책 운영 기준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 영역. 첫 번째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두 번째가 보호. 세 번째가 여러분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그죠?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얘가 사고 예방 및 대응 분야라는 게 두 번째 영역 보호대책.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방이랑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일단 다 맞는 말 그 이 안에 다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만 지금 뽑으셨죠. 당연히 문제 내시는 분이. 근데 여러분 이게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백업하고 복구 관리는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뭐 하려면 사고 예방, 대응하려면 사고를 예방하는 건 아니지. 저건 회복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역이 달라요. 분야가 달라요. 운영관리. 근데 항상 우리가 뭐가 약점이에요? 여러분 취약점은 사실상 우리가 보호대책 미흡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문제가 없죠. 언젠가는 이거 이용해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는 뜻이라 사고 예방,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자, 여러분 이거요. 이상 행위 분석, 모니터링 필요해요. 오용이 아니라, 시그니처가 아니라 여러분 이상행, 비정상행. 이상탐지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셔요. 자, 여러분 재해복구. 여러분 이거 재해관리.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백업 필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백업이나 재해복구 시험 이런 거 뭐겠어요, 여러분? DRS 재난복구 시스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얘네는 예방의 키워드를 두지 않아요. 복구의 키워드를 둬요. 복구에. 치매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빠르게 회복을 하겠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얘는 예방이야. 그지? 그러니까 약간은 키워드가 다르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분야에 그 안쪽에 점검 항목들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를 좀. 근데 뭐 나쁘다, 나쁜 문제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만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저거 하나인 거잖아요. 저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 영역은 이제 좀 넓게 깊게 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험을 준비하실 때 일단 ISMSP는 여러분이 아마 합격을 하시고 실무에서 일을 해도 항상 기준이 될 겁니다. 보셔야 되는, 참고하셔야 되는 영역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정보보호론 아주 막 어렵다라고는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아주 여러분들한테 딱 실수를 좀 여러분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요구하는 거는 충분히 잘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막 쉽다라는 생각은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맞추셔야 되는 부분들은 실수 안 하고 잘 맞추셨길 바랍니다. 공부한 효과는 나야죠. 그죠? 자, 여러분 2023년 지방직 정보보호론 해설 강의 해드렸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